잘 들으시죠? 네. 그 점심 식사 후에 1시간짜리 세션인데 스피커한테는 거의 죽음이고 최대한 조시는 분이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서베이를 잠깐 해보고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미국에 20세 이후에 오신 분 됐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그 태어나셨거나 초등학교 때 오신 분 그럼 압도적으로 일단 성인 되신 다음에 오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2017년 2월 5일 일요일에 오후 4시 28분에 제 페이스북 메신저에 스크린 캡처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일요일이고 2월입니다. 무슨 이벤트가 떠오르세요? 뒤에서 안 보이는 글씨 잘 안 보이세요? 이게 구글에 있는 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챗한 건데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가 그 슈퍼볼 하는 날이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경우였어요. 근데 이때 제가 집에서 슈퍼볼 경기를 제 거실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구글에 있는 친구랑 챗을 하는데 그 친구 얘기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아이들 생일 파티 하는 장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녹화 what the hell 그랬더니 한국인 부모인데 이 시간이 왜 일요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비어있지? 그래가지고 오타쿠나 하고 그 시간을 잡았다라는 거죠. 이 경기는 굉장히 이 슈퍼볼 히스토리에 남는 경기였습니다. 전반에 22점인가 차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지고 있다가 후반에 뒤집은 경기. 이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풋볼 팬이 좀 있으십니다. 풋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에서 왔지 않습니까? 저 시홈스 싫어합니다. 더 하셔도 저 얼굴 두껍기 때문에 제가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몇 개 슬라이드에서 시홈스 좀 디스 좀 할 겁니다. 이게 2000년에서 2018년까지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제 큰아들이 여기 졸업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취직을 했는데 여기 헤드코치 작년까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직도 이 클레이헌 아직 있거든요. 이렇게 4명 있고 이 사람들도 다 나가서 이렇게 딴 데 가서 코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간 알코올 어뷰스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잘렸었는데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다 아시나요? 핏 캐럴이 2009년에 USC에서 그냥 이렇게 시역수에서 스카우트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때 NCAA 인베스티게이션이 들어갔습니다. 레지 부시라는 당시의 러닝백 지금 NFL에서 은퇴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미래의 에이전트가 좀 돈 주고 이러는 거에 코치가 알았냐 몰랐냐고 이 문제로 스캔들이 있어서 좀 페널티를 먹었거든요. 그때 핏 캐럴이 거기서 이스케이프를 했습니다. 시애틀에 계신 분들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러셀 윌슨은 아시나요? 네, 여러분의 Your Seahawks quarterback 그렇죠? 러셀 윌슨은 대학교 때는 탑 프로스펙이 아니었어요. 네바다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런데 뭔가를 봤는지 핏 캐럴이 드래프트를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생각보다 저게 좀 NFL 드래프트에 좀 의외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루키 시즌부터 주전 스타팅 QB로 쓴 다음에 2년 뒤에 슈퍼볼 우승을 했죠. 저때 슈퍼볼 우승할 때 누구한테 이겼는지 아십니까? You're in Seattle, come on. 그때 덴버 브론코스를 완전 크러쉬를 했죠. 그때 팩맨 지금은 은퇴해서 이제 파파 존스 TV 광고에 나오는 사람인데 팩맨의 덴버 브론코스를 완전 크러쉬를 했습니다. 러셀 윌슨한테 감정은 없고요. 이게 2012년 NFL 드래프트 할 때 러셀 윌슨이 집에서 얘는 이제 탑 프로스펙이 아니었기 때문에 뉴욕의 홀에 이렇게 퍼스트 라운드에 드래프트 되는 사람들을 좀 NFL 리그에서 모아서 이렇게 하고 생중계를 하거든요. 여기서 NFL 드래프트 생중계를 한번 라이브로 퍼스트 라운드 하루 하시는 거 본 분 있으세요? 제가 창업했던 회사는 NFL 드래프트 데이에 저희는 회사 회식을 합니다. 4시에 다 접고 나가서
공부 시간에 7시부터 하기 때문에 비어펌에 가서 저희는 다 맥주 마시면서 그 드래프트를 라이브 봐요. 이때 이 와이프랑 너무 좋아했죠. 저희가 생각보다 일찍 드래프트를 해서. 자, 지금은 이제 전처고요. 이 와이프가 지금 잘 보십시오. 너무 좋아하면서 입을 저렇게 크게 벌려. 저거 자체가 그때 이렇게 소셜미디어에서 하나의 밈이 됐었어요. 이런 밈들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왜 엑스와이프냐? 러셀 윌슨이 그 와이프랑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한 2년 있다가 그 여자 뮤지션인 시아라랑 결혼했죠. 근데 러셀 윌슨이 이혼을 한 게 루키 컨트랙 마지막 해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빅 페이데이가 어차피 러셀 윌슨은 그때까지 잘했기 때문에 큰 다음 그 컨트랙이 굉장히 큰 컨트랙이 $100 million 넘는 컨트랙을 할 텐데 우연히도 그 컨트랙을 사인하기 전에 이혼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사인을 한 다음에 이혼했으면 그 반은 전쳐줬어야 되고 저는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49ers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시아라는 그 전에 결혼해서 얻은 자기 아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러셀 윌슨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굿 포 힘. 이거는 2주 전 상황이거든요. 이거 혹시 스포츠 뉴스에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래도 풋볼 좀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이 사람이 누구죠? 어럴 타머스죠. 어럴 타머스. 그 시헉스의 그 세이프티입니다. 얘가 지금 자기 지금 컨트랙의 그 마지막 이어에 있어요. 보통 마지막 이어에는 팀이 이제 그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익스텐션을 다시 크게 해주길 바라거든요. 근데 팀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냥 시즌 끝날 때까지 플레이아웃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보고 뭐 if you wanna test the market, do it.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얘가 지금 일요일 경기에서 하다가 이렇게 그건 non-contact injury인데 발을 잘못 짚어가지고 이렇게 이 티브가 정강이 뼈가 들어졌어요. 이제 시즌 엔딩 인jury입니다. 저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나가면서 그럼 he is flipping bird to whom? Seahawks. 여러분의 Seahawks한테 지금 거기다가 대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 친구 입장, 어로 타머스 입장에서는 컨트랙 익스텐션이 그게 안 됐는데 자기가 이 팀을 위해서 뛰다가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렇게 엿먹어라 이러고 있는 거죠. 자, 풋볼 얘기 아까 했으니까 이제 좀 엔터테인먼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카네이션 패밀리도 아시죠? 이거 이제 다 끝난 굉장히 옛날에 했던 리얼리티 TV 쇼입니다.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요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엄마. 나머지는 다 딸이고요. 킴 카르다시안이 제일 유명하죠. 킴 카르다시안이 지금 누구랑 살죠? 카니에 웨스트랑 삽니다. 카니에 웨스트가 그저께 백악관을 가서 우리의 존경하는 그 트럼프 각하와 함께 말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무슨 이렇게 그 블랙 코미디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가 흘러갔는데요. 뭐 그건 그게 아니고 이게 그럼 왜 이렇게 4명, 2명이 이렇게 나뉘어 있느냐? 아빠가 다릅니다. 이쪽에 이 2명, 그 카일리와 켄달 제너의 아빠는 브루스 제너라고요. 그 사람은 옛날 올림픽 그 투포 뭐 이런 거에서 메달 땄던 사람이에요. 남성성의 상징이었죠. 3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해서 케이틀린 제너로 이름을 바꾸고 그 ESPN의 연례 그 어워드인 에스피즈에서 그 커리지 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왼쪽에 여기 딸 3명은 로버트 카르다시안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에요. 로버트 카르다시안이 누군지 아세요? 이 O.J. 심슨 사기가 정말 옛날이죠. 저는 이거를 그때 그 한국에 어렸을 때니까 80몇 년이었죠? 84년이요. 이걸 제가 AFC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로버트 카르다시안, 킴 카르다시안의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저 결국 뭐 O.J. 심슨은 나중에 자기가 다시 감옥을 들어가시긴 했지만 이때는 일단 무죄를 받았죠. 여러분 저 벤처 캐피탈에서 일하고요. 저 TMZ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뭐냐? 왜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냐? 저걸 알아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알면 좋은데 이거 알아서 뭐 했을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접니다. 이때 머리 숱은 지금보다 훨씬 많았는데 체중은 한 12kg 무거웠어요. 여러분 눈 쓰십시오. 체중 빠집니다. 이때 제가 이제 저는 한국에서 벤처 캐피탈을 하다가, 그러니까 KTB라는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하다가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을 한 6년 반 정도 하다가 제가 좀 마음이 땡겨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에듀케이션 회사를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첫해 멤버에 이렇게 어류캔이 샤브샤브 하는 저펜타운이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거기 가서 연말 회식하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때 여기 전부 저는 한국이나 엔지니어 딱 한 명 뽑아보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미국에 와서 6년 반을 실리콘밸리에서 살고 일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창업을 했는데도 막상 창업을 해서 해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제가 창업자이고 이제 대표였으니까 뭔가 이렇게 팀이랑 팀워크를 잘 이루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팀워크라는 거는 회사의 기능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뭔가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제가 처음에 그게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 해서 이렇게 할 때는 팀원들이 나를, 그러니까 one of us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외국인인데 나보다 직급이 높은 창업자 대표가 되고, 문화적으로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뭔가 공기 중에 이렇게 그게 돕니다. 내가 안난 원하는 그게 있어요. 창업하신 분은 여기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의외로 적으시군요. 수제공을 타시는 건지. 이게 특히 기술 개발 쪽보다 비즈니스 쪽으로 오면 그게 훨씬 더 심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점점 더 올라가셔서 랭크가 관리직이 되실수록 그게 더 힘들어져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쟤는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걸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과 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2009년에 창업을 했을 때 제가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은, 저는 영어를 미국에 올 때 어느 정도 잘하는 수준에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하는 데는 영어에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사석의 대화에 밥 먹으러 나가든지 맥주를 마시러 나가든지 그렇게 하면, 그때가 사실은 팀워크를 더 잘 빌드할 수 있는 때인데, 우리 직원들의 대화를 제가 아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석에서의 대화라는 게, 여러분 우리끼리도 맥주 마시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화제가 계속 바뀌잖아요. 일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아까 황 부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 순간에 화제가 팍팍팍 바뀌는데 제가 그 화제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영어를 알아들어도 뭐라고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어프로치와 내가 창업자인데 이렇게 하다가 회사 망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일단 컨텐츠를 알아야 되겠다. 컨텐츠를 알고, 영어는 내가 갑자기 영어를 한다고 영어가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죠.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알아야 되겠다. 그것만 알면 대화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력한 그 과정을 제가 매뉴얼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를 전공을 하시는데 순서는 이 순서로 하셔야 돼요. 풋볼부터 전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풋볼 마스터 하셔야 되거든요. 풋볼은 일단은 NFL 먼저 마스터 하시고 좀 여력이 되시면 college 풋볼로 가십시오. NFL이 한 팀당 한 시즌에 레귤러 시즌 경기가 몇 경기인지 아세요? 16경기 합니다. 메이저리그는 한 팀당 142경기라고 그렇게 많이 해요. 네? 162경기거든요. 제가 야구는 좀 뒷전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시즌 내내 정규 시즌 경기 차이가 저렇게 나요. 거의 10배 많이 하죠, 메이저리그가. NFL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페셔널 스포츠 리그입니다. 애니얼 레버뉴가 13 빌리언 달러예요. 여러분 유럽의 축구 열심히 하죠. NFL이 킹입니다, 킹. 자, 그러면 이게 이름도 또 아메리칸 풋볼이죠. 이거 유럽에서 온 분이나 아시아에는 풋볼은 사커죠,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풋볼은 아메리칸 풋볼이고 사커는 사커인 거죠.
이게 뭔가가 어필을 하니까 이렇게 미국에서만 보는데도 $13 빌리언이라는 레버니가 매년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풋볼에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흔히 얘기되는 거죠.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동부에 와서 서부를 개척하면서 그 정신이 뭐 풋볼에 이렇게 심리하듯이 가는 거기에 녹아있는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미국 사람을 제가 별로 본 적도 없어요. 제가 볼 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에 올 때 스포츠는 이미 평균 백인 남성보다 훨씬 많이 아는 상태에서 왔어요. 저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어드밴티지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83년부터 그때가 이제 그 83 시카고 베어스가 그때 굉장히 엄청난 그 수비 능력으로 슈퍼볼 우승할 텐데 저는 그때부터 풋볼을 AFK에서 보기 시작해서 제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라는 잡지를 84년부터 제가 한국에서 정기부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풋볼에 대해 왜 좋아하나 이게 풋볼이 철저하게 팀 스포츠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NBA에 르브론 제임스가 어디로 갔죠? 레이커스에 갔습니다. 올해 시즌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 르브론 제임스 가면 일단 플레이오프 컨텐더가 돼야 NBA에서는 선수 한 명 슈퍼스타의 파워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NFL은 이거 완전히 팀 스포츠입니다. 이거는 모든 전략을 코치들이 짜서 선수들은 그냥 그거에 움직이는 말일 뿐이고요. 근데 말 중에 조금 두뇌가 있어야 되는 말이 쿼터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NFL에서 쿼터백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스타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스타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띄워주는 걸 좋아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스타성이 우리의 판 전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때만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do this one for the team 그 정신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렇게 에피도마이즈 된 게 풋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지하에 보여드릴게요. 뭐 이상한 거 없나 한번 봐주십시오. 뭐가 이상한지 여러분 아셨어요? 방금 영상에서 아무나 얘기 좀 해주세요. 같은 팀이 막 밀고 있죠. 저게 한 4년인가 5년 전에 저 그 풋볼에 미치는 또 우리 그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저 게이러죠. 게이러가 야거가 그런 것입니다. 저기에 그 저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날 되게 이렇게 그 웃기는 걸로 스포츠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저걸 지금 보여드릴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풋볼이라는 스포츠는 우리 플레이어는 부품에 내가 이 행동을 하라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코치가 그렇게 하면 계속 그걸 연습해서 그냥 플레이 번호를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복잡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팀마다 그걸 뭐 이렇게 부르면은 그대로 그냥 자기 이 사람을 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 민 거죠. 근데 그만큼 풋볼은 내가 하는 것이 전체 팀의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묵묵히 내가 부품으로서 부품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이 팀워크와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미국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게 서부랑 동부, 이게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이쪽은 좀 우리는 좀 피네스한 사람들이라 그게 좀 아닌데 그 미국의 제가 볼 때 전통적인 일반 그 백인들은 굉장히 어떤 육체 노동의 신성식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농구나 이런 거 사실 살짝 같이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풋볼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게 뭐냐면 그 지금 은퇴한 그 지금 CBS의 풋볼 애널리스트입니다. 토니 로버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그냥 그 플레이를 한 거예요. 뭐 쿼터백이니까 뭐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은근히 체적인 고통을 견디는 정신력에 대한 거를 굉장히 숭상하는 게 여러분 못 느껴질지 몰라도 이 미국의 풋볼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팀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아파도 몸이 육체가 고통스러워도 나는 팀의 승리를 위해서 몸을 던진다라는 이 희생 정신, 이게 저는 굉장히 어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NFL에서 칼리지 풋볼로 오면은 여기서 칼리지 풋볼 그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오늘 이제 칼리지 게임데이라고 아침 9시부터 ESPN에서 그 계속 합니다. 근데 프로풋볼 팀은 없는 데들도 많은데 그 칼리지 풋볼은 거의 웬만한 데 다 있죠. 여러분 저기 엘라베마 이쪽 가면은 엘라베마와 그 어번이 굉장히 그게 가까운 데 있는 학교인데 서로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그쪽은 프로팀이 없기 때문에
그 겨울 시즌에 자기네 학교 풋볼 팀의 일정에 맞춰서 도시의 모든 그 파티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컬리지 풋볼도 NFL 접목하신 다음에 좀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농구. 농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슈퍼스타 중심 리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마이너 팀이 되게 이기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나이키의 스포츠 마케팅의 그 시조가 이제 마이클 조던이 들어갔을 때 그 에어 조던 그 슛을 내놓으면 스니커를 내놓으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저도 사실 저렇게 비싼 거를 한국에서 대학교 때 사봤는데 에어 조던은 제가 요즘에는 사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고등학생들이 300불짜리 운동화를 사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저 선수들 자체가 이렇게 내 아이돌이기 때문에 그걸 사면서 뭔가 그 선수와 나의 일체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풋볼 다음에는 농구를 좀 많이 보셔야겠죠. 농구 얘기 나오는 김에 여러분 KD가 처음에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드래프트 됐던 걸 아시나요? 그때 그 시티 오브 시애틀이 그 새 뉴 스테디움 펀딩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시애틀을 떠나서 오클라호마 시티로 갔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여기 워리어스가 와서 프리시즌 게임 한 번 안 했나요? 무슨 데모 경기를 했나 뭘 한번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애틀에도 농구팀이 하나 좀 다시 생기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 college basketball로 들어가면 우리가 3월 되면 뭐가 오죠? March Madness가 있죠. 이때 이거 브래킷을 혹시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해보신 분? 좀 있으시네요. 저희도 제가 창업해서 할 때는 회사에 벽에다가 이렇게 3월 되면 그 브래킷을 이렇게 해서 딱 붙였거든요. 그래서 각자 10불씩 내가지고 이게 제일 많이 맞추는 사람이 먹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거 브래킷 할 때는 프레지던셜 브래킷도 있죠. 오바마 대통령이 저거 굉장히 열심히 저거 이제 ESPN이 생중계 팀이 들어가서 생중계는 아니죠. 녹화를 하러 이게 백악관에 들어가서 실제로 저렇게 했어요. 이게 몇 년 전인가 워런 버핏이 그 브래킷 그러니까 64강부터 이거를 끝까지 다 맞추면 1조를 주겠다는 걸 걸었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아직도 계속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내려가서 이제는 저거를 그쵸 제가 잊어먹었는데 어디까지를 맞추면 1년에 100만 불씩 평생 주고요. 그걸 맞추는 사람이 어느 선 넘게 맞추는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 해에 그냥 베스트 브래킷을 낸 사람한테 일시불로 30만 불인가 10만 불인가를 주는 그걸로 아직 진행은 되고 있어요. 이때 첫 해에 $1 빌리언 걸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제출했겠습니까? 1880만 명이 브래킷을 냈는데 16강에 갔을 때 그 중에 18개만 맞고 나머지는 다 아웃이었어요. 이게 그만큼 힘든 거죠. 워런 버핏 똑똑한 사람이죠. 절대 안 된다. 그 확률이 일어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바마가 아까도 말씀드린 브래킷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이따가 문화편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요건 잠깐 그런데 이 How Donald Trump Destroyed the Football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은 NFL만 있지만 제가 한국에서 LKN에서 풋볼 볼 때는 USFL, United States Football League라는 경쟁 그 리그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 리그의 코-오너가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근데 그게 넷플릭스인지 어디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트럼프가 어떻게 그 USFL이 나름 괜찮게 성장을 초기에 한 3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끼어들어가서 자기 이고를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그게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야구. 어차피 여러분 야구 좋아하셔도 여기 메리너스는 매년 그렇잖아요. 매년 그러니까 한 해 죽을 쓰고 한 해 잘하고 좀 일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메리너스는 지금 제가 미국에 산 지 15년 됐는데 15년 동안 옛날에 켄 그리피 주니어가 있을 때 그래도 그 선수 팬 때문에 좀 본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연령대로도 보면은 야구는 미국에서 사양 산업이에요. 사양 스포츠입니다. 왜냐하면 연령대가 점점 높아져요. 저랑 비슷한 스포츠가 또 하나 있는데 뭘까요? 젊은 사람이 안 하고 점점 나이 든 사람만 하는 스포츠. 골프가 그렇습니다. 골프가 연령대가 통계 보시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야구를 보러 안 갑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그냥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그리고
야구가 굉장히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기죠. 막 얘기하다가 딱 하면 뭐지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유현진의 그 다저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베이에리어 로열 팬이기 때문에 다저스를 응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으로 자, 사전 준비를 하시는데요. 팀을 정하세요. 로컬 팀이 제일 좋고요. 로컬 팀 NBA 같은 경우에 로컬 팀이 없으면 저희 모든 세이 워리어스를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케이블 TV를 안 하시더라도 ESPN을 꼭 능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앱 같은 걸 다운받으셔서 그거를 아침이나 밤에 꼭 스캔을 하세요. 스포츠 섹션을 따로 하셔가지고 스캔을 한 1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보다 페이스북에서 그냥 저희 스포츠팀을 팔로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ESPN 스포츠에너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아니고 정말 저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거를 스캔하시고 이걸 다 훑어보시고 이렇게 경기를 조금씩이라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정답변 계시지만 다이어트 이게 살 빼고 체력 강화하는 것도 어느 날 하루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쉬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생각해보시면 여러분이 하루에 30분 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30분 동안 멍 때리고 있는 시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스포츠 센터를 보시고요. 자 이제 엔터테인먼트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무엇부터 봐야 돼요? 여기서 미국 드라마 이렇게 넷플릭스나 이 HBO나 이런 데 있는 걸 정기적으로 열심히 보시는 분. 오케이. 그렇게 많이 보시는군요. 자 뭐부터 보느냐? 이 앞에 프렌즈 애프터 소프라노스는 저 다 끝난 겁니다. 이거 맞죠? 소프라노스는 어디서 만든 컨텐츠죠? 전통적인 컨텐츠 파워하우스인 HBO에서 만든 겁니다. 게임 오브 드론스 보신 분? 많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령대가 좀 낮아지면 그래도 게임 오브 드론스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 시즌 7까지 다 보신 분? 그러시구나.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언급하는 쇼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게임 오브 드론스는 저희 애가 저거를 불법 사이트에서 보다가 팟캐스트에서 경고 메일로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지 그렇게 알았거든요. 고등학생이 이렇게까지 해서 볼 거면 나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동료가 소개해줘서 2009년에 창업 첫 회 마던 패밀리 ABC에서 하는 쇼거죠. 저걸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빅뱅 티어리인데 이거는 그 구성 자체는 특별할 거 없이 프렌즈의 너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기 칼팩에 있는 그 박사 과정들 하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실리콘밸리가 기키 널디한 문화잖아요. 저는 그 기크 널드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는 게임 오브 드론스요. 그건 그냥 무조건 보십시오. 이 마더 패밀리, 이 여자 배우 이름이 누구죠? 네? 소피아 벌가라죠. 여기 마더 패밀리에서 이제 굉장히 나이 먹은 이 아저씨한테 아들 하나 데리고 결혼한 재혼한 중남미 출신의 여성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섹스 심벌이죠. 소피아 벌가라가. 매드맨 보신 분 있으세요? 이 매드는 여기 미쳤다라는 게 아니라 저게 이제 1960년대 뉴욕 메디슨 애버뉴 거기에 광고 에이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 존 햄이라는 배우거든요. 이 친구는 매드맨 이후로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엄청나게 가오를 잡는데 이 드라마에서 정말 여러분이 미국식 가오가 뭔가를 이 매드맨을 시즌 1만 보셔도 되거든요. 그거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얼마나 이 해저더스한 워크 인바이먼트가 막 이렇게 여자 엉덩이를 막 만지고 이런 게 60년대 70년대 미국이 그랬던 거예요. 그 맨하탄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까지 미국도 그랬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하우스 오브 카드는 이렇게 빈지워칭이라는 걸 만들어낸 넷플릭스가 저걸로 이제 일종의 지금의 컨텐츠 파워하우스로서의 그거를 빌드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아마존 참 여러 해 고생하시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여기 아마존 오리지널 시리즈를 좀 몇 개 보신 분. 뭐가 제일 재밌던가요? 아무나 한 분만. All or nothing. 네? All or nothing. All or nothing. 또 다른 드라마. 네. Don't End in the High Castle 보신 분. 네.
시즌 3 그래도 회복했습니다. 시즌 1, 2는 완전 개판이었는데 시즌 3는 조금 그래도 이야기가 이제 아기가 좀 많기 시작했어요. 시즌 3가 10월 초에 나왔거든요. 저는 나온 주말에 다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애마존 그 오리지널 컨텐츠 중에 최고의 성공작은 이겁니다. The Marvelous Mrs. Maisel. 이게 얼마 전에 이게 작년에 나온 이 코미디 시리즈인데요. 얼마 전에 에미상에서 이 여자가 5개 부문인가 수상을 했어요. 에미상은 이제 드라마에 대해서 주는 상이죠.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 레이첼 브로스난이라고 하우스 오브 카드에 보면은 이렇게 그 창녀로 나와서 뭐 이렇게 어떤 하원의원을 죽게 만들고 뭐 이러는 거에 나오는 조연 배우인데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아마존 열일하셨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이거 정말 감탄할 만큼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넷플릭스의 마인헌터 보신 분? 네, 이거 훌륭합니다. 이 감독이 누구죠? 데이빗 핀처라는 감독이거든요. 데이빗 핀처가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월드 워 Z의 두 번째 영화를 지금 내년에 만듭니다. 그 얘기는 마인헌터 시즌 2가 곧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데이빗 핀처 훌륭한 감독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시면 데이빗 핀처가 어떻게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가라는 그 데이빗 핀처의 카메라 웍에 대한 그게 유튜브에 좀 영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HBO에 작년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가 그 웨스트워드라고 이거 완전 인조인간들 이렇게 노는 건데 이게 시즌 2가 올해 나왔고 시즌 1이 작년에 나왔는데 시즌 1만 보시면 됩니다. 시즌 2는 만짜리고요. 자 그럼 그래서 어디서 보느냐 이거 할 때 이걸 다 어디서 보느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여기 뭐 아마존은 뭐 영화 안 봐도 다 아마존 프라임은 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냥 저거는 다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넷플릭스, 훌루, HBO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선택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뭐를 보냐 하면 여러분 지금 그 MS나 아마존 주가도 좋은데 그냥 다 서브스크라이브 하십시오. 우리가 컨텐츠 다 돈 내고 봐야 되고요. 이거 다 해봐. 저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해봐야 이거 한 달에 얼마 안 됩니다. 50불도 안 되는데 그냥 그 맥주 한 잔 안 먹으면 되는 값이거든요. 이거를 다 하세요. 그러면은 이걸 제가 다 돈을 내고 있는 지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은 그때 제가 매번 넷플릭스를 가서 뭘 보느냐 훌루를 가서 보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돈을 내는 거의 효과는 누가 야 이거 좋아라고 할 때 우리가 즉시 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가가지고 가입해서 그 크레딧 카드를 넣고 이러지 않고 즉시 뭐가 좋아? 그럼 그날 밤에 와서 내가 하나라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미국 문화 적응해야지 그거 해봐야 영원히 몸이 안 따르거든요. 일단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행동을 취하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푼돈인 이거를 미리 다 서브스크라이브를 하시고 이 중에 하나 빼면 훌루는 빼셔도 돼요. 넷플릭스에서 HBO 아마존에서 서브스크라이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존 인터페이스에서 HBO 콘텐츠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하시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날 밤에 가서 무조건 그 시즌 1의 에피소드 1을 보세요. 그걸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행동에 안 옮기면 영원히 머릿속에서 아무리 내가 미국들하고 봐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서 하시고요. 하나만 골라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일단 넷플릭스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HBO가 옛날에 훨씬 더 좋은 컨텐츠가 많았는데 HBO가 멋진 쇼를 내놓은 지가 지금 게임 오브 드론스 말고는 없어요. 웨스트워드 시즌 1은 괜찮은데 그건 약간 호흡가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넷플릭스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하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다 나름 여유 있으신데 다 하십시오. 얼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복하는 플랜이 다 서브스크라이브 하시고요. 이것도 또 그런 그 컨텐츠 큐레이션 앱을 다운받아서 엔터테인먼트 사실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반복하시고 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에피소드를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대충 하는 게 이렇게 테크 인더스트리에서 우리 많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또 이게 일종의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테라퓨릭한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런 그 컨텐츠 열심히 보면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궁금할 때 이렇게 좀 구글 해보시면 좋아요. 제가 매일매일 아까 그 광고쟁이들 영화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보면 이렇게 모든 ad agency executive들은 이렇게 방에 자기 마가가 있어요. 그 아침부터 출근해서부터 이제 얼음이랑 비스킷 따르고 시작하거든요. 계속 담배 피고. 근데 구글 해봤더니 진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60년대.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을 안 하시면 이게 머릿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정치 사회 이거는 좀 쉬워요. 그리고 우리한테 프랙티컬리 좀 가치가 떨어집니다. 정치 사회 얘기. 왜냐하면 이 얘기를 생각해보면 사석에서 우리가 정치 얘기나
무슨 사회의 뭐 이런 크라임에 대한 얘기 이런 거 우리가 사석에서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실용성이 떨어져서 이게 순서가 뒤에 있는 거예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는 여러분이 미국인들과 정말 넌 미국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라는 단계까지는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까 황 부사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 쓰는 높은데 워런트가 낮았잖아요. 그거 아까 황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극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조금 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러다가 내가 한국에서 왔다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 왔다 안 당합니다. 우리의 그 20살 넘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은 한국인으로서의 그 경향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저는 33살에 왔습니다. 33살에 왔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15년 동안 한국 컨셉,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혀 팔로우를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일하는 데 있어서 왔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치사회 얘기는 이건 그냥 운동하실 때 딴 거 이렇게 음악이나 이런 거 듣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 체육관에 TV 있으면 로컬 뉴스를 자막 이렇게 클로즈 캡션 켜놓고 그렇게 보세요. 그다음에 레이트 나이트 쇼는 이걸 보시려고 이걸로 영어 공부하는 거는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레이트 나이트 쇼의 토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최신 토픽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이 영어를 알아들어도 그 문맥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걸로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쭉 하시면 이거는 저절로 어떤 시점이 되면 다 들립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정권이 바뀌면서 오바마 시절에 백악관 그 와이트하우스 커레스폰던스 디너 그게 있어요. 그거 이제 C-SPAN이라는 그 공식 채널에서 라이브로 중계를 해주는데 오바마 시절에 이 8년 8번의 그 커레스폰던스 디너 이게 그 레이트 나이트 TV 쇼 호스트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스탠드업을 한 20분 하고 대통령이 스탠드업을 또 20분 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어떤 경우는 더 잘해요. 여러분 넷플릭스가 오바마 부부를 그 익스클루시브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쇼 나오는 거 아세요? 예, 그거 굉장히 재밌을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서 아쉽지만 그 오바마 시절에 백악관 그 기자단 만찬 이 스탠드업을 보면 거기서 다루는 토픽이 정말 그해 핫한 토픽들을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처음에 와이트하우스 그 커레스폰던스 디너 라이브를 볼 때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노력을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을 기울이다 보니까 어떤 시점이 되면 오바마가 하는 토픽 하나하나의 그 뉘앙스를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소한 어떤 정치적 문제, 그 공화당을 비난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사소한 유머인데 그거는 디테일을 아주 뉴스의 세부를 알지 못하면 그게 유머인 걸 모르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하산을 하셔도 됩니다. 이 와이트하우스 커레스폰던스 디너까지 되면요. 근데 이제 단점은 트럼프는 지금 2년 연속 저 커레스폰던스 디너에 안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쇼 호스팅 그러니까 그 코미디언을 불러서 할 때 얼마나 그릴드 당했겠어요. 그래서 아예 안 나갑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복, 짧은 시간 매일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순간 몰아서 안 돼요. 매일매일 이거를 습관으로 하셔야 됩니다. 습관으로 하시고요. 이거는 오바마 시절 거 보시고 그 트럼프 집권 중에 제 생각은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 할 것 같으니까 이건 좀 저기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쁜데 저걸 다 어떻게 하냐.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이 그냥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나는 프로페셔널리 일을 하지만 나는 영원히 여기서 이거는 그들과 동료라고 인식은 안 돼도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저런 노력을 안 하셔도 돼요. 저게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일반인처럼 느끼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하시게 되면 시간을 어떻게 내시느냐. 결국 뭔가를 버려야죠.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유일하게 우리한테 공통적으로 그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이잖아요. 그럼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버릴 걸로 이제 저는 그 옛날에 골프를 많이 쳤었는데 요즘에 이제 골프 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동문 모임 이런 거 제가 잘 안 나갑니다. 그 나가서 옛날 얘기하는 게 싫어. 그 옛날 얘기하면서 술 마실 시간이 있으면 저는 차라리 미국 드라마를 하나 더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한국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소비하시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저 커밍아웃 하십시오. 예. 한국 콘텐츠는 저 끊으셔도 여러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전혀 손상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면 미국 콘텐츠를 보셔야죠. 저는 애 키우는데 시간 많이 쓰고 애 자식이 있으시면 그러면은 그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인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가정에 충실하고 육아에 충실한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문화 섭렵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직급이 올라가시면서 자기 밑에, 여러분 밑에 많은 미국 직원들을 두게 될 때 이런 문화에 미리미리 적응하셔서 그쪽이 전혀 여러분을 언어는 조금 액센트가 있지만 미국인이다 라고 느낄 수 있게 포지셔닝을 하시면 저는 나중에 리더로서 훨씬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는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TMZ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는 그 세바 트랜스레이팅 인베스트먼트라는 저희가 이제 저희 정세지 대표님 회사에 투자한 저희 실리콘밸리 펀드, 저는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거는 한국의 트랜스링크에서 그 벤처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연대 나왔고 삼성에서 일하다가 2003년에 실리콘밸리에 와서 15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일했고 저는 그래서 지난 제 18년 동안의 제 인생은 VC랑 그 스타트업 창업하는 거 전부 스타트업계에서만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 웹사이트고요. 저희는 만든 지는 3년 반 됐고 지금 그 투자하는 펀드 규모는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만든 목표 자체가 좀 그 글로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자라는 목적으로 저희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할 때는 창업자인 그 매니징 디렉터가 저랑 그 삼성 선배시고 KTB에서 옛날에 같이 일했던 분이라 제가 제 스타트업 한 다음에 같이 와서 일하자고 해서 저는 작년부터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됐고요. 여러분 지금 폰 있으시죠? 그 페이스북에 가셔서 저희 그 밸리 직구로 검색을 하셔서 저희 페이지 좀 라이크 좀 해주십시오. 진짜로 지금 저 폰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정세주 대표님이랑 저희가 그저께 실리콘밸리에서 정 대표님께서 또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그 모임을 갖고 왔어요. 저희는 제가 이게 정 대표님께서 이게 네 번째 초대 손님이셨는데 스타트업에 국한된 얘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얘기, 스타트업 창업하는 얘기만 하기 위해서 제가 게스트 한 분씩을 한 달에 한 분씩 모셔서 파이어사이드 챗 형태로 하고 인비테이션 온리로 30분씩만 저희가 모임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30분씩 모아서 하고 그거를 저희가 비디오로 다 녹화를 해가지고요. 그 저희 운영진에 여기 시애틀에 여러분 참가 운영진이신 여사모님이 저희 그 밸리 직구 같이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보실 동영상은 전부 여사모님 작품입니다. 사모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거 하시면은 이 창업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정세주 대표님 편은 그저께 해서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편집돼서 다 올라오면 많이 도움될 거예요. 지금까지 정 대표님 앞에 세 분 손님은 트랜스링 캐피탈의 은재훈 대표, 두 번째가 샌버드라는 그 $16 million 그 메가 시리즈 A를 한 한국계 창업자 김동진 대표가 하는 샌버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데요. 김동진 대표님, 세 번째가 아우토스 벤처스의 김한준 대표 한킴 모시고요. 네 번째 이제 정세준 대표님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페이지 라이크 하시고 비디오 오시면 좀 많이 보시면 창업 생태계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발표를 일찍 끝내주셔서 질문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표는 재밌게 들으셨는데 질문이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일찍 끝낸 제가 창피하지 않습니까? 네, 저기 네. 홈으로 가는 게 뭐죠? 그냥 돌려. 네. 너무 발표 잘 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스포츠랑 드라마 다 보시는데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정도? 평일에는 잘 못 보고요.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여기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근데 둘은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했고 둘이 엘리멘터리에 있어요. 저는 serial father입니다. 제가 parenting만 I've been parenting for 35 years and 15 years to go.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서 막 그걸 최대한 효율을 내서 하고 이거를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잠을 적게 자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하우스 오브 카드스 시즌 2가 나왔을 때 그때 또 얘네가 발렌타인데이에 그걸 내놨어요. 그날 밤에. 근데 그 다음날 저희가 그 가족이 저희 동네에 그 레이크 타호로 그 스키를 타러 가는 데 있었거든요. 그걸 밤 9시에 보기 시작해서 새벽 4시 반에 딱 끝내고 2시간 자고 4시간 차 몰고 레이크 타호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심이 없으면 할 거 다 하고 원래 쓸 거 다 쓰고 저축하려고 그러면 저축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주말에 몰아서 봐요. 제가 집에 이렇게 제가 일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혹시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거나 한국이랑 막 밤늦게 통화를 하고 이러면 이렇게 와이프 자는데 깨우는 게 좀 미안해서 제가 그 방에 조그만 침대를 하나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그냥 일 딱 끝났는데 주말에 이거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작심하고 그냥 나 오늘 일하다가 좀 늦게 잘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해 뜰 때까지 보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요즘 게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쪽에도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시는지 아니면 권장하실 만한 게임이나 이런 게 게임은 제가 투자를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게임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평생. 근데 그게 왜 저도 게임이 그렇게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좋아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게임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제가 그걸 투자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VR도 투자를 제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렇게 3D 라이드 가서 예를 들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서 그 뭐죠? 그 트랜스포머 그 라이드 한 번 타면 저는 한 3시간 벤치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못해서 그래서 이거는 게임 쪽이 유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게임에는 투자를 못합니다. 네, 정세도 대표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인데요. 게임은 아니지만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책으로는 혹시나 따로 시간을 내시는 게 있나 싶었어요. 뭔가 베스트셀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특히나 책을 많이 읽잖아요. 책 좀 많이 보는데 사는 건 엄청나게 많이 사고 보는 거는 그 중에 한 5분의 1 정도 봅니다. 저는 책도 아까 그 컨텐츠 영화 이런 거 말씀드렸듯이 저는 책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애마존은 어차피 다 우리 크레딧 카드가 있잖아요. 그냥 원클릭으로 다 그 킨들에서 살 수 있잖아요. 저는 한국 책에 이제 리디북스로 보는데 저는 리디북스에 한 2달에 한 번씩 한 30만 원어치씩 충전을 해요. 그랬다가 누가 어디서 페이스북에서 무슨 책 얘기를 하면 저는 그걸 적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리디북스를 열어서 삽니다. 사서 일단 내 그 구매 목록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생각나면 읽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약간 이게 좀 ROI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2달에 300불을 제가 절약하면 그거 가지고 제 인생이 10년 뒤에 뭐가 달라질까 생각하면 저는 그걸 할 만한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영어책 같은 경우에 제가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책을 한글로 읽을 때랑 영어로 읽을 때가 차이가 한 속도가 3배에서 5배까지 토픽에 따라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무슨 유명한 책이 있다 그러면 일단 그거를 킨들에서 이렇게 이 찜을 해놓습니다. 카트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 그 한국에 그게 번역본이 나왔나를 봐요. 그래서 번역본이 나왔으면 저는 위디북스에서 그걸 사서 일단 한글을 딱 스캔해서 한글 책을 웬만하면 한 3-4시간에 한 번 읽으니까요. 이렇게 쫙 읽고 그 다음에 그게 이게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은 원서를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킨들에서 그걸 사서 원서를 다시 읽고요. 그렇지 않고 뭐 내용이 뭐 셜록에서 내가 이걸 굳이 뭐 원서 사서 볼 필요 없겠네라고 하면 포기하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번역이 안 돼 있는 책들은 이제 할 수 없이 킨들에서 그냥 저 영어로 된 걸 사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제가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과 똑같은 어프로치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많은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뵙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 저보다 연세 좀 많으신 거예요. 저는 3년 정도 뵙고 임프레션이 처음 임프레션이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허물없이 저한테 다가주시는 걸 많이 느껴요. 네. 약간 소통하는데 정말 진심을 편해요. 약간 프렌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프로페셔널 일을 하시는 그 중에서 정말 독특한데서 저는 닮고 싶은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의도적으로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오피마도 쓰고 우리는 일단 나이 때문에 여러 가지 매너라든지 대화 방법도 여러 가지 바뀌는데 그 대표님께서는 그런 분야를 완전히 좀 이렇게 미국식으로 하시면서도 한국 문화를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독특했었어요. 저는요. 어떤 의도적인 노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되게 잘할 때 체제에 순응하면서 잘하는 편인데 뭔가 이렇게 내가 나를 값싸게 세상에 팔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96년도죠. 삼성 신입사원 때 회식을 하는데 그때 제가 소주를 못 마셨어요. 그래서 회식을 하면 보통 삼겹살집에 이렇게 다 100명, 사업부 전체라면 100명 가서 뭐 각자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기 깔고 소주 다 내오지 않습니까? 그게 96년도입니다. 근데 그때 저는 신입사원 김범수가 손 들고 저 아줌마에 맥주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이제 고대 나오신, 고대 출신 계신 죄송합니다. 고대 나오신 저희 팀장이 약간 여기다 무슨 맥주야 너 그냥 소주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니 이 회식은 구성원이나 즐겁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소주를 못 마시고 소주를 마시면 안 즐거운데 저 맥주 마시면 안 됩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잘리고 제가 삼성에서 이렇게 특진도 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우리가 살면서 어디까지서는 선은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한 내가 갖는 정체성 요거 이상이 손상되면 내가 나가 아니다라는 선이 각자 있는데 저한테는 그 선이 조금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앞쪽에 조금 더 미국 쪽에 더 가깝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도 혼자 밥 먹고 술 먹고 이래도 되는 게 너무 편하고 제가 89년부터 압구정도에서 혼술을 했거든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술 먹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혼자 80년대 말부터 술을 혼자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제가 어제 그저께 직구 모임 할 때 정 대표님한테 드렸던 질문인데 저는 그게 부모님이 되게 자긍심을 많이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잖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리콘밸리 와서 15년 살면서 느낀 거는 나이 든 게 무조건 핸디캡입니다. 여러분이 나이 든 사람을 존경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산업이 지금처럼 빨리 안 변할 때는 오래 해본 사람이 왕이에요. 왜냐면 그거 해봐서 아니까. 근데 요즘에 지금 아이폰이 언제 나왔죠? 여러분 2007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이폰 이전에 알던 거는 지금이랑 이게 상관이 없잖아요. 아이폰 코딩하는 게 내가 50 먹었다고 60 먹었다고 그 짓을 30년 했다고 잘할 수가 30년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실리콘밸리에서 나는 제가 이제 49살인데 이 나이가 돼 있는 것은 일종의 이건 엄청난 디스어드밴티지고 나는 공룡과 같은 존재다.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젊으신 분들이 저랑 기꺼이 밥 먹고 술 먹고 놀아주도록 나를 개조해 나가지 않으면 나의 프로페셔널에서의 수명은 없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애들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애가 이 고등학생 때 아빠 무시하거든요. 애가 고등학생 때는 어떤 애한테는 아빠는 다 저런 인간이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면 우리 아빠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졸업할 때쯤 자기가 취직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때는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 그것도 권위를 눌러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치하고자 하는 골은 자식과 좋은 교감을 가져주면서 같이 성인으로서의 교류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다가 내 식은 이미 내가 20몇 년이나 올드한 스타일, 이 올드스쿨 방식을 애한테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애랑 안 보고 살든지 내가 걔한테 맞추든지 걔가 나한테 맞춰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코벨리 15년 일하면서 제가 가진 거는 내가 나이 들었다는 걸 내가 단점으로 인식을 하고 젊은 사람이 놀아줄 때 정말 너무나 열심히 달려나가서 겸손한 자세로 술값 내고
밥 먹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벤처 투자하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시애틀에 그 초대 안 받아도 제가 가끔 놀러 오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중에 혹시 아까 저 정세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땡겨서 고민 별로 안 하고 창업하시면 저희는 시드 시리즈 A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창업 여러분 중에 누가 창업을 하시면은 제가 가장 그 얘기를 먼저 듣는 벤처 캐피탈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아까부터 기다리신 분이 계셔서 질문 하나만 더 남겨주세요. 네. 제가 근무하는 환경에는 이제 미국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인도에서 오신 분들이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이분들과 소통을 잘하기 위한 전략이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안 있어본 그 인바이먼트라 거기 노하우가 좀 저는 일단 제 그 적응 매뉴얼을 이게 백인 사회 쪽으로 좀 맞춰져 있어가지고 근데 중국 분들은 별로 이렇게 취미가 없고 인도는 저는 크리켓을 보시면 아니 그 진심인데요. 저희 동네도 인도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공원 가서 보면 백인들은 야구하고 있고 인도 사람들은 크리켓을 하는데 저는 크리켓을 아무리 봐도 룰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그걸 공부할 리드가 별로 저 개인적으로 없었는데 제 생각에 크리켓을 열심히 하시고 그 룰 같은 거 위키피디아에 뭐 나오거든요. 막 그거 하시고 중계 몇 번 본 다음에 그걸 갖고 얘기를 시작하시면 최소한 인디안 아메리칸들은 기특해서라도 좀 같이 많이 얘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번 대표님께